2013년 4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의 911 관제센터로 오후 8시 30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1세의 스캇 선포드로 다른 지역을 방문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누군가 침입한 듯 문이 부서진 흔적이 있고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있는데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나지 않는다며 혼자 있던 아내를 걱정하며 911에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스캇과 스캇의 아내 대절에는 최근에 집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 두 사람의 휴대폰의 앱을 통해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스캇의 신고에 의하면 스캇의 핸드폰으로 새벽 3시경 3번에 걸쳐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알람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스캇은 아직 대절애가 보안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부서진 문을 보고 나서야 새벽에 도착했던 알람이 생각나서 911에 집을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집 앞에서 무기를 집 앞 쪽으로 향한 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스캇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경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대절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탄피가 남아 있었고 현장의 상태로 보아 그녀는 공격자의 공격을 피해 기어서 도망갔던 처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절의 선포드는 30세로 워싱턴주의 한 중학교 미술교사였습니다. 스캇과 대절에는 2003년에 결혼했고 휴일에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를 가진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대절의 죽음으로 제일 먼저 의심을 받았던 사람은 남편인 스캇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경찰이 출동했을 때 스캇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현관을 향해 도구를 겨누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안에서 누군가 있을지 몰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캇의 직업은 워싱턴주 소속의 방위군이었으며 그의 키는 2m에 가깝고 100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신체적인 특징만 우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캇은 이라크와 독일 등 해외 파병에서 실제 전투 경험도 있던 숙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경보 알람이 울린 지 이미 17시간이 지난 시점에 아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고 집에 혼자 남겨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구만 들고 집 앞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는 점은 경찰에게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해외 파병과 전투의 경험이 있고 무기까지 갖고 있던 건장한 군인이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에 집 밖에서 총만 겨눈 채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였지요. 그를 의심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대절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달했을 때에도 스캇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누가 범인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요. 부검으로 추정해본 대절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0시부터 새벽 3시 30분 사이로 이 시각 스캇은 친구인 페이지의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핸드폰 기록으로도 그는 페이지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페이지 역시 스캇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페이지는 스캇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부부 사이에 한 여자가 있었다. 부인의 사망 추정 시각에 그 둘은 함께 있었다. 라고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준 것이라면 사건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대절애를 제거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절애도 이 관계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셋은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폴리아모리스트였으며 이성, 동성 등 성별의 차이도 관계없이 세 명이서 한 침대를 쓰는 서로 뜨거운 관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당사자인 대절애의 사망으로 실제 대절애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페이지가 스캇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셋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경찰은 페이지의 집을 수색했지만 사건 발생 시점 페이지와 스콧이 현장에 있었다는 확신이 없었음은 물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탄피 등을 그들과 연결시킬 근거 또한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익명의 제보가 도착합니다. 나중에 이 익명의 제보자는 페이지로 밝혀졌는데요. 대절애를 해친 인물은 마티 그리스머라는 남자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페이지에 따르면 마티는 페이지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제보 일주일 전에 페이지가 스캇에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마티에게 꺼내자 너리에 대저래를 해쳤던 것처럼 그 여자도 없애줄까? 라며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티는 늘 자신에게 친절했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페이지는 마티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과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절의 사망 일주일 전쯤 페이지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는데 대절의 사건 당시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아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마티였고 자신과 아이가 스캇과 함께 하는 데 있어 대절애가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티가 대절애를 해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는 마티가 페이지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페이지의 주장일 뿐 경찰은 페이지에게 도청장치를 차게 하고 마티의 자백을 유도하여 녹음하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마티는 그 즈음 회사에서 정직 중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책상 서랍에서 총기와 관련된 부품이 나왔다는 이유였지요. 마티의 직장에서 경찰에도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은 부품을 조사하는데 마티의 책상에서 발견된 부품은 대절애를 해치는데 썼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찰은 마티를 불러 신문하는데요. 마티는 자신의 서랍에서 나온 부품이 자신의 것이 맞음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부품이 대절애를 해칠 때 쓰였던 것이며 당신이 대절애를 해친 것을 페이지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페이지가 신고했다고 하니 마티는 자신은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페이지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티의 아버지의 집에서 대절애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을 찾아냈고 대절애의 집에서 없어졌던 노트북과 보석 상자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마티는 대절애를 해친 혐의로 체포됩니다. 마티의 간방 동료는 마티가 자신에게 대절애를 해쳤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증언합니다. 남편인 스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후 페이지와 함께하려는 계획으로 대절애를 해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왔지만 마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또렷이 마티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협상을 하는데요. 이는 알포드 플리라는 것으로 자신은 결백하지만 법정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협상으로 마티는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으로 15년형을 받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마티는 현재도 자신은 무죄이고 페이지에 의해 누명이 씌워진 거라 주장합니다. 과연 마티는 자신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선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도구로 사용한 나쁜 커플에게 이용당했을 뿐인 불쌍한 사람일까요? 참고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페이지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스캇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절애의 엄마는 페이지와 스캇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절애가 셋이 한 침대를 쓰는 사이였다는 것은 스캇과 페이지의 주장일 뿐이라며 대절애의 죽음에는 스캇과 페이지가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